서랍 속 이야기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요? 제 이름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상한 공백이 찾아왔습니다. 분명 제게도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정의. 맞습니다. 정의. 하지만 그 두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정의입니다. 박정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남의 이름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간호사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작성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더라. 집에서는 엄마였고 시댁에서는 도윤이 엄마였으며 동네 어귀에서는 아줌마, 병원에서조차 보호자였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면 어머니는 응, 우리 막내 하셨고 남편은 그저 여보 한마디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의. 그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요? 21살에 시집 올 때만 해도 분명 제게 이름이 있었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두 글자는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지우개로 조금씩 문지르듯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결국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문득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엄마로 살아온 시간,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 아내로 살아온 시간.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남편 출근길을 배웅하고 손자 유치원 가방을 싸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정의는 없었습니다. 289번 박정희 보호자님. 간호사의 호출에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잠을 못 잡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제 안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서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름 없는 무게감.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는 오후였지만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머리는 반백이 된 어깨가 축 처진 중년 여자. 이게 나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의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엄마인가요? 유리창 속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어떤 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사 한 구절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이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 게 언제였을까요? 정희야, 정희씨, 박정희. 그 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더라? 결혼식 날? 아니, 그때도 모두가 예쁜 신부라고만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우리 막내하고 불렀던 날, 그것도 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하차벨을 누르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꽉 잡고 간신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는 골목 2개만 지나면 되는데 그 짧은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며느리 민정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병원 어떠셨어요? 응, 별일 없대. 다행이네요. 그럼 저녁은 제가 차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먼저 하셔도 돼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민정.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처진 눈꺼풀, 옅어진 입술. 이 사람이 정희인가요? 21살 그 찬란했던 정희는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턴가 저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로 오래된 수첩과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봉투 하나. 무심코 꺼내 열어보니 낡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몇 년 전에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속 사진. 흑백이 바랜 그 사진 속에 21살 정희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수줍게 올린 입꼬리,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아직 모르는 맑은 눈빛. 박정희.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진 속 정희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렸을까? 주민등록증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돌아가기 위해.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어둠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할 그 한마디가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민정이랑 웨딩홀 최종 점검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그래,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그럼 10시에 웨딩홀 앞에서 만나요. 늦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평생을 키워온 제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도윤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민정이의 남편이 되는 거겠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까? 평소 입던 검정 바지에 베이지색 니트? 아니면 좀 더 격식을 갖춰서 원피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무난한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립스틱을 발랐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누굴 위해 예쁘게 꾸미는 건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화장을 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니 도윤이와 민정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도윤이는 멀리서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 늦으셨네요. 들어가요. 민정이가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는 민정이 옆에 바짝 붙어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장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정말 좋은데? 민정이가 감탄하며
도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이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님, 그리고 어머님도 오셨네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메인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가 신랑 신부가 입장하실 길입니다. 플래너의 설명을 들으며 민정이와 도윤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구경만 했습니다. 가끔 플래너가 제 쪽을 힐끗 보며 어머님 괜찮으시죠? 하고 물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식순을 정해야 하는데요. 주례는 하실 건가요? 아니요, 주례 없이 할 거예요. 요즘은 그런 추세잖아요. 민정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주례를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패백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패백은 간단하게 할게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민정이가 제 쪽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뭐가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민정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플래너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순, 음식 하객 안내, 사진 촬영. 모든 것이 빠르게 결정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식적으로 물어보기는 했지만 제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웨딩홀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날 어머니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편하게 계시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편하게 계시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응, 알았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가게 앞에는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큰 행사에서 저는 그저 신랑 어머니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첩장에도 식순표에도 하객 명단에도 그저 도윤 어머니로만 표기될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웨딩홀은 어때? 응, 괜찮더라. 민정이가 다 알아서 하던데. 그럼 됐지 뭐. 우리는 그냥 가서 축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가서 축하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남편의 말이 무심코 던진 말이라는 걸 알지만 유독 오늘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가요? 주인공은 신랑 신부고 우리는 그저 배경인가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장고 문을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양파, 당근, 감자, 계란.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30년을 헌신했습니다. 도윤이를 낳고 키우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 입학할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등교했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받던 날 도윤이보다 제가 더 기뻐했습니다. 취업하던 날도 승진하던 날도 항상 제가 가장 먼저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윤이의 인생에서 저는 편하게 계시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본 주민등록증 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1살 정희. 그때의 저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댁을 섬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혹은 너무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밥 안 해?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할게. 그리고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양파를 꺼내고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려놓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양파 조각들이 또각또각 잘려나갔습니다. 눈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그게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저는 반찬을 집어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도윤이 결혼식 사진 촬영은 언제 하대? 다음 달 초래.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그래. 우리도 같이 찍어야 하나? 글쎄. 민정이가 아무 말 없던데.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도 같이 찍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찍지 않을 겁니다. 가족사진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한 장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짜 우리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저 도윤이와 민정이의 결혼을 축하하는 양가 부모님일 뿐입니다. 설거지를 하며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그릇을 타고 흘러내려 배수구로 사라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라지는 건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은 이미 소파에 누워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 질문이 또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나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나니 문득 오래 미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옷장 정리. 계절이 바뀌었으니 겨울옷을 꺼내고 여름옷을 넣어야 할 때였습니다. 방 안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검은 점퍼, 색이 바랜 니트, 한 번도 입지 않은 원피스.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들도 저처럼 잊혀진 존재들이구나.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도윤이 어렸을 적 그린 그림,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던 안경집.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구석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빛이 바랜 봉투. 봉투 겉면에는 어설픈 글씨로 정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써놓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년 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챙겨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증명사진.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이게 나. 사진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햇빛에 비쳐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1살 정희. 시집오기 전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진이 평생 제 신분을 증명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찍은 사진일 뿐이었는데 이제 보니 이것이 정희라는 이름의 마지막 흔적 같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름 박정희. 생년월일 1969년 3월 15일. 주소 서울특별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희. 그 두 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제 이름은 여전히 박정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이름은 서류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은행 통장, 병원 차트, 아파트 등기부, 그런 곳에만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까요? 제 이름인데, 제가 평생 가지고 살아온 이름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21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제 인생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작은 꿈이라도 있었을까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 했던 건지 그 시절의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문득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 억울해서?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랫동안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세월이 야속해서? 정희야.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불러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 21살 정희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품었던 작은 꿈들을, 내가 바라던 삶을 내가 다 외면하고 살았다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저는 정희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겠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새 것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도 새로 찍고 깨끗한 카드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서랍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 지친 눈빛.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희구나. 21살의 정희도 지금의 정희도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 정의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55의 나이에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나를 찾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해 줄까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며느리는 더더욱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봐야지.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증부터 재발급 받아야겠다고. 그게 첫걸음이 될 거라고. 핸드폰을 꺼내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왠지 두려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대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괜찮아. 그냥 신분증 재발급 받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주민센터입니다. 아, 저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 가져오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현장에서 찍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떨릴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를 결정했다는 것, 제 의지로 무언가를 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한 오후였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정희. 혼잣말로 제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낯설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니까 뭔가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정이다.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먼지가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걸, 봉투 하나,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좋았습니다. 일단 저부터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했다는 걸. 서랍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노란빛 바랜 봉투 위에 적힌 글씨. 정의. 그 두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로 마음먹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직 주민센터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미루게 되더군요. 별거 아닌 일인데 막상 가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 사진을 찍으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직원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영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영자. 결혼하고 나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친구였습니다.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 영자야. 오랜만이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늘 그랬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크고 시원했습니다. 영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뭐. 근데 있잖아. 다음 주에 동창회 있는데 올 거야? 동창회.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동창회는 몇 년 전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묘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들 제 이름을 불러줬지만 대화는 주로 자녀 이야기,
남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희 너 아들 뭐한대? 남편은 건강해? 그런 질문들. 글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에이 왜? 바쁜 일 있어? 얼마만인데 한번 보자. 나도 정희 얼굴 보고 싶단 말이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 정희야, 너 요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갑자기 영자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전화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영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알 수 있었나요? 제가 요즘 마음이 힘든 걸 영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 년에 한 번 통화하는 사이인데도 친구는 제 목소리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 무슨 생각? 영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영자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고 이상하게도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있잖아. 영자야. 응, 말해봐. 너 요즘 내 이름으로 불리니?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영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아, 그 얘기구나. 응? 정희야, 나도 똑같아. 집에서는 엄마, 밖에서는 아줌마. 내 이름 부르는 사람 거의 없어. 남편도 그냥 여보라고만 하지. 영자라고 부른 지가 언제야. 영자의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영자도, 그리고 아마 우리 또래 여자들 대부분이 똑같겠구나. 이름을 잃고 사는 사람들, 역할로만 존재하는 사람들. 근데 말이야, 정희야. 그게 뭐 어때서? 영자가 조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엄마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 그래, 그렇긴 한데. 근데 너 진짜 그게 고민이야?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야? 영자는 역시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힘든 건 단순히 이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저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고민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 가족들에게 제가 그저 필요한 사람일 뿐 소중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영자야, 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야, 집안일은 누가 대신 하겠지. 밥은 배달시켜 먹으면 되고, 아들은 이미 결혼 준비로 바쁘고 남편은 내가 있든 없든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너 진짜 힘들었구나. 미안해, 영자야. 갑자기 이런 얘기하게 돼서. 아니야, 괜찮아. 정희야, 있잖아. 영자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한 10년 전쯤 애들 다 크고 남편은 바쁘고 집에 혼자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솔직히 별거 안 했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도 희미해지더라. 근데 정희야, 너는 다를 것 같아. 다르다니? 너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시간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 영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정의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정희야, 너 이제 곧 아들 결혼식이잖아. 지금은 좀 힘들어도 결혼식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글쎄, 오히려 더 외로워질 것 같아. 왜? 아들이 결혼하면 정말로 나한테서 떠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정희야. 영자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안, 영자야. 너한테 이런 얘기만 하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나저나 정희야, 너 정말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러 갈 거야? 내가 그 얘기 했었나? 아니, 안 했는데. 근데 내 목소리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서. 맞지?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영자는 정말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하지 않지만 친구는 여전히 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응, 갈 생각이야. 잘했어. 가서 사진 예쁘게 찍어. 그리고 동창회도 꼭 와. 내가 너한테 밥 살게. 고마워, 영자야. 고맙긴. 친구 사이에. 그리고 정희야. 응? 너 혼자 아니야. 나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습니다. 영자가 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불을 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각 집마다 누군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보고 누군가는 TV를 보고 있겠죠. 나도 저 중 한 명이구나.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영자의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 주민센터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갈 겁니다. 새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웃을 겁니다. 박정희로서 캘린더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주민센터 마이너스 신분증 재발급. 그 한 줄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칼을 들 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채를 썰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야, 너 혼자 아니야.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드디어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했을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잠시 후 모니터에 제 얼굴이 떴습니다. 55살 정희. 주름은 있지만 그래도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민센터를 나서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제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새 신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동창회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저녁은 혼자 먹어.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나가고 나니 집이 고요했습니다.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뭔가 깜빡한 게 있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여러 남자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 실수로 전화를 건 거구나. 전화를 끊으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래도 애들 키운 보람은 있지. 큰애가 이번에 승진했다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좋겠다, 자네. 난 애들이 맨날 돈 달래서 골치야. 하, 그래도 자네 딸 착하잖아.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끊어야 하는데 왜인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자네 부인은 어때? 애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지?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 그냥 애들 엄마지 뭐.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애들 엄마. 그게 남편이 생각하는 저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냥 애들 엄마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정의도 아닌 채로 그저 역할만 하는 사람. 집사람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하지. 남편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집에 누가 있어야 편하지. 맞아.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애들 엄마.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남편 곁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날에는 밤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실 때는 제가 앞장서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애들 엄마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허공처럼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어둠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과 21살 사진. 사진 속 정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을 텐데. 사진 속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30년을 모른 채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웃고 있는 얼굴. 주민등록증을 펼쳤습니다. 이름 박정희.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제 이름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집사람이고 아들에게는 엄마이며 며느리에게는 어머니입니다. 박정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저를 그냥 애들 엄마라고 했다고? 그게 뭐 새로운 일인가요? 아마 영자의 남편도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내일이 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새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뭐가 바뀔까요? 여전히 저는 그냥 애들 엄마일 뿐입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술 마시고 있겠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애들 엄마야 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숨이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30년을 헌신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키우고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새 신분증을 받으면 뭐합니까? 겉모습만 바뀔 뿐 제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텐데.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만 희미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불도 안 켜고 왜 이래? 남편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들어 있었어? 아니. 그래.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나를 그냥 애들 엄마라고 했던데요?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냥 애들 엄마였으니까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갑고 투명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외로운 별 하나. 그 별이 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애들 엄마.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토요일 오후 민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식 하객 명단 정리하려고 왔어요. 그래, 들어와.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끝내야 해서요. 민정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민정이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 젊고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친척분들 연락처 있으세요? 응, 있어. 잠깐만.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댁 친척들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챙겨온 명단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제가 연락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정이에게 수첩을 건넸습니다. 여기다 있어.
필요한 거 적어.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민정이가 수첩을 넘기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다 초대해야 하나? 친척이니까 다 와야지. 예전부터 알고 지낸 분들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만 조촐하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민정이의 말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친척들한테는 알려야지. 안 그러면 서운해 하실 텐데. 어머니, 저희가 내는 결혼식인데 저희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결혼식? 민정이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래, 너희가 결정할 일이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정이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패백 말인데요. 저희 간단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 한복은 안 입으려고요. 전통 한복을 안 입는다고? 네,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그냥 예쁜 드레스 입고 가볍게 인사만 할게요.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패백은 제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의식, 시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그 순간, 제가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정성껏 준비했던 그날. 그런데 민정이는 그걸 가볍게 하겠다고 합니다. 민정아, 그래도 패백은 중요한 거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기도 하고. 어머니, 전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솔직히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형식적.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민정이에게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모시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형식이라고요? 형식이라도 그게 예의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의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제가 어른을 안 공경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필요한 형식은 생략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형식.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불필요하다고요.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아, 너는 시집 오는 게 뭔지 알아? 네. 시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 집안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되는 거라고. 어머니,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민정이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옛날 생각이라고? 그럼 내가 평생 해온 건 뭐야?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편한 것만 하고 싶은 거잖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시댁일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라 민정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정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제 결혼식을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 방식? 내 결혼식? 우리 아들 결혼식이기도 해.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웨딩홀에서도 들었던 말.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때도 상처받았는데 지금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조용히 계시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요. 간섭이라고?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 의견 내는 게 간섭이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끼리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도윤이는 뭐라고 해? 도윤 오빠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도 민정이 편이라고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 품에서 자란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간섭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그래. 좋아. 너희끼리 다 결정해. 나는 조용히 있을게. 어머니. 됐어. 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화해하고 가면 안 될까요? 화해는 무슨, 가라니까.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애들 엄마였고, 며느리에게는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이었고, 아들에게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도윤아. 엄마, 민정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뭐라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하게? 제가 심하게 했다고요? 도윤아, 너는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민정이는 그냥 자기 결혼식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을 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30년을 헌신했습니다. 도윤이를 낳고 키우고 밤새 열 재워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입학할 때 손잡고 가고 대학 합격하면 함께 울고 웃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윤이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폭풍의 밤이었습니다. 밖에서도 제 안에서도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몸이 무거웠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방문하여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그걸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 신분증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전히 저는 가족에게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일 뿐인데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였습니다. 문득 영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너 혼자 아니야. 혼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중얼거렸습니다. 주민센터에는 가야 했습니다.
적어도 그건 제가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제 의지로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부은 눈을 가리려고 선글라스를 챙겼습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네 어기 꽃가게에서는 국화가 피어 있었고 빵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가서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희입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반짝였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신분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찍은 사진.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했던 그 표정. 주름은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름 박정희.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은 여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직접 쓰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세요.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신분증을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작은 카드 한 장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습니다. 신분증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제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정희. 혼잣말로 불러보았습니다. 이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제 이름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 다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나로 살아야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계세요? 아니, 밖이야. 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아,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민정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화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고 기대하셨을 텐데. 저희는 그냥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도윤아,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으로 오세요. 민정이도 같이 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이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도윤이와 민정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윤아. 엄마, 저도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 결혼을 기대하셨을지 생각 못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오셨는데 저는 그걸 형식이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아, 어머니, 패백도 제대로 할게요. 전통 한복도 입을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아니야, 민정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언제부턴가 나는 그냥 엄마, 어머니, 집사람으로만 불렸어. 도윤이와 민정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어. 젊었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나는 사라졌어. 정의는 없어졌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들한테 조용히 있으라는 말 들을 때, 남편한테 그냥 애들 엄마라는 말 들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어. 엄마.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희 씨, 박정희 씨. 도윤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렇게 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민정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희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를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뭐예요? 도윤이가 제 손에 들린 신분증을 가리켰습니다. 아, 이거 새로 발급받았어. 주민등록증. 어머, 사진 찍으셨어요? 민정이가 신분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쁘세요, 어머니. 정희 어머니.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박정희 씨. 도윤이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정희도 다 나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이기도 하고 박정희이기도 해요. 민정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가끔씩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민정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어머니, 패백 준비 같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같이 하자. 민정이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대추, 밤, 한과를 골랐습니다. 민정이는 하나하나 물어봤고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였네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이런 게 다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걸. 민정이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배울게요. 정희 어머니한테.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예쁜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응, 정말 예뻐. 정희 씨.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서투르지만 가끔 제 이름을 불러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친척들이 인사를 건넸고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시댁 친척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이고, 오늘 주인공이네. 얼마나 기다렸어, 이날을. 주인공?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도윤이와 민정이지만 저도 이 자리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입장했습니다. 민정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민정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 어머님,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니, 정희 어머니. 민정이가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신랑 신부 가운데 서시고 양가 부모님은 옆에 서주세요. 다들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민정이, 남편, 그리고 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21살 사진과 함께 그리고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21살 정희, 55살 정희, 그리고 오늘의 정희.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굴은 변했지만 이름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정희. 제가 그 이름을 잊고 살았을 뿐 이름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정희야, 결혼식 잘 끝났어? 응, 잘 끝났어. 다행이다. 너 목소리 좋아졌다. 힘이 생긴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영자야, 고마워. 뭐가? 내 이름 불러줘서, 정희라고 불러줘서. 아이, 당연한 거지. 넌 정희잖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저녁을 보내는 사람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들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정희였습니다. 도윤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민정이의 시어머니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역할 이전에 저는 박정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니 정희 씨. 케이크 샀어. 같이 먹자.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남편이 케이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정희 씨, 오늘 수고 많았어. 당신도요. 둘이 마주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케이크의 맛보다 이 순간이 더 달콤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박정희. 이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시어머니로서도 살겠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박정희로서 살아갈 겁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외로운 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가득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별들 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안녕, 정희야. 21살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만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시작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박정희로 살아갈 겁니다. 제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가 아니다. 가족이 내 이름을 불러준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영상 시청 잘하셨나요? 나가시기 전에 서랍 속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